2024년 1월 7일 녹화 방송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사랑입니다. 1월에 ETF 이슈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언론에서는 미국 SEC의 비트코인 ETF 현물 승인 여부에 대한 기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업로드된 버전에 의하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의 미국 시장 출시 여부가 이르면 10일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 5일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자산 운용사들과 SEC 증권거래소 등은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을 위한 증권 신고서의 문구 변경을 최종적으로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자산 운용사는 ETF 수수료, 시장 조성자, 시동 공개 내용 등을 수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ETF 승인 여부에 대한 발표가 임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퓨처 크립토는 시장의 극단적인 포모와 펀딩 레이트의 과열로 인해 앞으로 저배율 숏 포지션과 롱 포지션의 변동성을 매우 크게 나올 것을 암시했기 때문에 특히나 선물 트레이더 분들께서는 레버리지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해드렸고, 며칠 전 시장은 급진적인 요동을 치면서 숏 포지션과 롱 포지션을 대거 청산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로 해석한다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증폭되면서 그런 포모에 대한 베팅은 증가했으나 그 시점이 다가오면서까지 아직까지 시장이 승인 여부에 대한 혼란이 가중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장에 대한 주추세는 비트코인 ETF 발표 이후에 월간 캔들의 마감을 보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차트로 넘어왔는데요. 제가 레인지적으로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상승 기반의 시나리오와 두 번째 하락 기반의 시나리오 두 개를 여전히 유지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ETF 발표가 매우 긍정적으로 이뤄진다면 이란 시나리오입니다. 먼저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인데요. ETF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가 돌출되면서 시장이 급진적으로 상승한 뒤에 가장 중요한 것은 최소 레인지인 53,000불 이상 일간 종가의 지속 마감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럴 시에 추후에 시장에 대한 상승 여력은 추가적인 50K 후반 구간과 더 나아가 전고점 및 70K에서 약 8만 달러까지 상승의 레인지의 폭을 열어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시장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보수적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물을 밑에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한 거는 팔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래에서 산 비트코인 현물은 매도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 대한 발표 시점 부근 이후에 어떤 레인지가 진행이 되는지 지켜볼 텐데요. 크나큰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는 해당 트리거가 진행이 되면 더 다양한 제가 지켜보고 있던 알트코인에 대한 롱 포지션 및 현물에 대한 베팅을 하겠지만, 만일 안에 이 46,000불과 이 52,000불 후반 구간의 레인지의 안의 영역에서 머물다가 결국은 이 범주 안에 머물면 해당되는 시나리오가 충족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고점에서 머물다가 급락의 트리거가 발생하게 된다면 ETF 발표 이후에 대규모 기관과 국가들의 비트코인의 마지막 매집이 이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CME 거래소 차트입니다. CME 거래소는 47,095달러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ETF 발표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는 생각입니다. CME 거래소가 제가 말씀드린 레인지에서 이미 도달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집중적으로 판단을 할 것인데요. CME 거래소 외 바이비트, 바이낸스, 업비트와 같은 거래소군이 언급한 레인지에 도달하는지의 여부를 볼 것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첨언을 하자면,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면 ETF 발표 이후에 차트에 대한 캔들군이 상승을 진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상승을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범주 안에 대한 일간 종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레인지 안에서 머물면서 계속 옆으로 밀어가는 민키 핑키의 구간을 보낸 이후 급락에 대한 시나리오가 이뤄지게 된다면 저의 조정이 높은 확률에 대한 시나리오는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는지 저는 집중적으로 볼 것입니다. 보수적인 시나리오로서 차트에 대한 레인지를 말씀을 드리면, 매우 조심스럽지만 제가 생각하는 뷰에 대해서 소신있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시점 이후에 더 추가적인 상승 레인지는 이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상승에 대한 파동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레인지 범주 안에서 머물다가 급락의 트리거가 나온다면 ETF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일단 차트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차트적인 관점 먼저 말씀드릴 겁니다. 마지막 매집을 하러 내려온다 보는 관점은 동일하고요. 현물 기반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민키 핑키를 그렸던 구간이 상승 이후에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 해당되는 구간이 이탈되는 시점에서 비트코인 현물의 장기 분할 매수는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6K부터 이 사이 범주가 될 것입니다. 결국 하락을 하게 된다면 최소 약 10,000불에서 최대 10,000불 이상의 조정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빔의 위치와 동일하다면 거의 16K와 17K까지 열리게 되는데요. 이전에 엘리어트 파동과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관점을 시사해드리면서 해당되는 레인지보다는 그 위의 구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9K와 20K의 갭도 사실 메꿀 것이다 라는 확신이 적으며 해당되는 레인지조차도 메꿀 확률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 20K 위의 구간 레인지에서 이 해당되는 레인지 사이의 구간의 분할 매수는 굉장히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알트코인은 고점 대비 최소의 등 하락폭을 계산해 봤을 때는 많이 하락하는 것들은 반토막 이상 하락을 할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불장을 가기 위한 조건은 다른 알트코인과 시트코인의 반등이 아닌 이 시가총액을 끌어올릴 수 있는 비트코인의 주요 상승력이 동반이 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영순위로 가장 우선적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마지막 하락에 대한 매집이 끝난 뒤에는 비트코인은 약 1년 내내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대불장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과거에 반복된 이더리움 기반의 불장 메타는 또다시 재현될 것이라 보고 있고, 가장 기대해야 될 주목적인 메타는 바로 전 2편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해당되는 섹터의 대장 메타를 집중적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ETF가 만일 승인이 나게 된다면 이전에는 선물 ETF에 대한 승인이었는데요. 현물 ETF는 선물 ETF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현물 ETF의 승인은 결국에 국가와 기관이 진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으며, 결국 비트코인은 설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디지털 금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따라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기사인데 스위스에서 세계 최초 합법화된 크립토 뱅크가 나왔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저는 앞으로 이 크립토 시장 또한 미래의 전망은 은행의 기능을 모방하게 될 것이라 봅니다. 기사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스위스는 세계 최초로 합법화된 크립토 뱅크를 도입한 국가다. 이미 5개의 크립토 뱅크가 당국의 라이선스를 받아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위스가 타 국가보다 앞서게 된 것은 당국이 암호화폐에 열린 태도로 보이고 있고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암호화폐에 대해 과거에 부정적인 스탠스를 보였던 정부나 기관들이 긍정적인 인사이트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저의 방송을 오래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가기관 보고서와 해외 기관 보고서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크립토의 시장의 파이는 굉장히 커질 것이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하나은행에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저는 이 보고서도 꼭 봤습니다. 크립토 뱅크 핵심은 해킹 등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암호화폐의 가상키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수탁 기술을 보유한다. 즉 커스터디 서비스를 보유하고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는 겁니다. 크립토를 통해서 추후의 상품과 담보대출에 대한 추가 유동성을 제공한다는 것인데, 이 말은 즉 예시로 둔다면 저희 증권사나 추후의 은행에서 크립토에 대한 상품으로 대출 및 다양한 상품에 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갖춰질 것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미국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을 바라보고 있는 예상 기간입니다. 퓨처 크립토는 2022년부터 미국 금리에 대한 인사이트에서 2024년에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2024년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결국 2024년에 대한 타임프레임에서 2월에는 금리 동결을 할 거라 보고 있고요. 3월에는 금리 인하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에 말씀드린 상기 시나리오와 연결을 짓는다면 발빠른 시장 조성자들, MM들은 사전에 풋 옵션을 준비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언제쯤 될진 모르겠지만 2월의 금리 동결, 3월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자산에 대한 리밸런싱을 준비할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현물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 인사이트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선물 트레이딩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변동성으로 또다시 롱과 숏 포지션이 충분히 크게 청산이 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단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